이단 신천지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말다툼 끝에 신천지 신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신천지 때문에 부모와 불화를 일으킨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과 범위, 판단 절차 등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 청소년들의 특별한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최근 부모와 말다툼 끝에 사망한 신천지 신도 구아무개 씨를 강제 개종 희생양이라며 대규모 추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로 인한 갈등 때문에 발생한 한 가정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례 재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BS가 구 씨 사망 사건을 심층 취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천지로 인한 부모와의 불화로 20대 대학생이 자살한 또 다른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가 강제 개종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지 신도 구 씨 사망 사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군 북면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부모와 말다툼 끝에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후에 사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 구 씨의 부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투던 중에 이제 조용히 이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뭐 아이가 이제 악을 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하라 하면서 입을 막은 것이 이렇게 식신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 씨의 부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딸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니까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119가 이제 도착해서 실신한 아이를 병원까지 후송을 하게 된 거죠. 수사 당국은 다음 주 구 씨의 부모를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20대 대학생이 신천지로 인한 가정 불화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1995년생인 A군은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서 나는 실수로 신천지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내가 죽는 이유는 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A군은 신천지에 가서 유언장을 보여주고 무조건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A군의 유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집으로 배달됐고 A군은 그날 오전 집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 22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A군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A군이 활동했던 신천지 광주 베드로 지파를 찾아갔지만 그 어떤 사과나 위로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면서 해피하다 은하대요. 핑계를 대고 추워서 뭐다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추워서 날씨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난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 때문에 금쪽 같은 아들을 잃은 부모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애 같은 애들이 또 생기고 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니까 국가적으로 너무 불행한 일이니까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단 전문가들은 가정 파괴의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며 신천지가 가정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말했습니다. 공통된 연결점이 모두 신천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들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신천지가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이고 가해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부른 가정 파괴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선교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안전 문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환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장은 최근 일련의 테러 양상이 방어 능력이 약한 민간인 또는 민간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테러, 이른바 소프트 타깃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과 범위, 판단 절차 등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의료 결정법,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것은 환자가 소생불능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의료로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적에 연명의료라는 그 4가지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라는 것은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 인공호흡기, 또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의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이런 연명의료를 도중이라도 이것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을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도 살짝 이게 헷갈리는 게 연명의료 결정법과 존엄사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존엄사라는 말을 그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예. 실은 이건 잘못된 용어 정의입니다. 존엄사라는 것은 일종의 안락사에 속하는 겁니다. 안락사는 이제 그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존엄사라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이제 잘못 해석해서 들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그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은 이런 안락사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말기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옳겠네요. 네, 그렇게 예. 표현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경우에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사망 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각종 말기암이라든지 또 에이즈, 또 그 만성 이 폐질환이라든지 또는 만성 강경변 등 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런 말기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기 환자가 어떻게 정하느냐? 네. 보통 이제 그 담당 의사와 해당 전문의 한 명이 이제 정하게 되는데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기대 여명이 수개월 내에 이제 사망하실 거라는 것을 예측하게 될 때 말기 환자라고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전문의도 사실 이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종기를 예측하는 게. 그렇죠. 의학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네. 의학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의학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연명의료 중단 하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들은 이제 김할머니에게서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곧 사망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어도 한 6개월 정도 한 할머니가 생존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학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인데 실제적으로 그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과 또 그것이 잘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환자나 가족이 이렇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나눠서 이번에 이제 법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평소 때 당신이 이제 본인이 연명의료의 상황을 할 상황이 됐을 적에 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밝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의사를 밝히고
사전 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작성하는 연명 의료 결정서를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한 것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를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각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놓았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이거를 의사가 확인하지 못할 의식 불명의 상태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이것을 확인하는 경우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평소 때 그 연명 의료는 당신이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미처 이런 서류 작성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그 본인의 환자분의 의사를 밝히고 그 밝힌 의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진위가 확실하다면 이제 예.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그것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모두가 네. 합의해서 이제 그 요청할 때는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 연명의료 예. 결정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 잘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신앙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처럼 어떤 패배나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잠시 땅에 묻혀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옆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또 알려줘야 될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와 함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예. 이럴 때 옆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옆에서 함께 있음으로 해서 불안함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혼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웰 다잉할 수 있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돼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미술 분야의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김찬종 작가의 작품 해상전투. 전쟁 없는 평화를 염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서진 것들은 집들을 지게차가 아닙니다. 지게차를 옮기고 있어요. 유동혁 작가의 작품 바쁜 지게차입니다. 나무 판넬에 색연필을 사용해 자유로운 표현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미랄복지재단 봄 프로젝트에 소속된 청소년들로 발달장애가 있지만 미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미랄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결핍을 치료의 관점이 아닌 재능으로 바라보고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전시회에는 1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총 31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서는 김지민 작가 어머니 김민정 씨와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김어령 씨의 협연과 함께 김지우 작가의 소감 발표가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 기분이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전시회의 그림을 보고 멋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에 오신 손님들도 우리 그림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동혁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인데 동혁이가 성인이 돼서도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친구같이, 인생의 친구같이 같이 그림 그리면서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아실현같이 이렇게 자기랑 항상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림과 함께. 네,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아트 상품의 판매가 진행되며 수익금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서번트 증후군 작가들의 봄처럼 따뜻한 마음이 담긴 2018 봄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 서남지방선교부가 새해를 맞아 목원대학교에서 2018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목사와 부평제일감리교회 이천휘 목사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를 초청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서남지방 김홍관 감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넘치게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 대구연합회는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글로리홀에서 VIP 초청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우 목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CBMC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올해도 회원들의 직장과 가정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